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크게 시장이 흔들린 만큼 기반이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2011년도 거래수로 한 2거래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오늘 배당 낙일입니다. 때문에 장 막판까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배당 낙일을 반영을 하면 20포인트 정도 빠졌어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보다는 선방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831선에서 지금 예상 체결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하락이었는데요.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0.5%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포스코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오늘 기아차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등 자동차 관련주는 보합권 내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중공업도 소폭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신한지주가 강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신한지주, KB금융 등 금융주가 강세였는데요. 신한지주가 2% 오르면서 41,9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금융은 약보합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이란이 운송을 제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0.35%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S-오일이 1%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배당 낙일 영향을 받는 걸까요? 5.6% 급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142,5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HN도 1.8% 정도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인데요. 오늘 통신주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KT가 5% 정도 조정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조정폭이 좀 깊었었습니다. 491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역시 좀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3%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 이상 더 빠지면서 33,500원 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3위 다음과 CJ 오쇼핑도 1% 정도 약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할 것 같네요. 4% 정도 급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메디포스트, 포스코 ICT 모두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SFA가 강보합, 또 CJN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좀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젠백스가 특히 좀 오늘 강하게 매개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2.3%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3S가 5% 정도 급락 출발을 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최근에 또 관심 갖자라는 전문가들도 많았었는데요. 2% 정도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2월 28일 수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풀겠습니다. 예, 어제 장중 한 오전에 약간 미확인 루머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돌면서 장을 좀 흔들어 놨었는데 18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침 지수는 오늘 이제 배당 낙임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한 8포인트 하락한 18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론 배당락 지수로 환산하면 보통 182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다는 거 그나마 좀 긍정이다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가 큰 통신주 쪽이 한 4%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배당락 지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을 좀 많이 받고 배당의 영향이 많은 섹터를 보면 통신주라든지 S-오일 이런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배당량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 몇 가지 종목 살펴보면 사실 삼성전자나 자동차는 큰 영향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0.47% 하락한 106만 8천 호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전부 다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0.3% 상승하면서 66,400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역시나 계속적인 약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26만 천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약간 잠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적으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0.5% 하락한 49,000원 호가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보험주 조금 좋았는데 많이 아시겠지만은 12월 결산법인만 오늘 배당락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3월 결산법인 보험 쪽으로는 3월 결산법인이 많은데 3월 결산법인은 배당락에는 크게 상관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예.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아무래도 오늘은 배당 지수가 조금 높다고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SO일이 한 마이너스 2.8%, SK텔레콤이 마이너스 6%, KTNG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배당 종목인데 KTNG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7% 하락하면서 8만 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수급 살펴보면 어제도 외국인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적으로 한 3일 연속 주식을 매수해주는 그물이 있었는데 오늘도 개인이 한 130억, 외국인이 한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뭐 큰 매수세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온다는데 좀 무게를 실어준다 말씀드리겠고 기관 오늘도 좀 타네요. 어저께도 실제적으로 어저께는 한 1995을 사긴 샀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배당락에는 기관도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266억 중에서 기타 법인에서 한 177억이 가장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좀 중요한 건 이제 베이시스가 정상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시장 베이시스가 0.84 포인트인데 실제적으로 어제까지는 배당량 지수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1.5 정도 있었고 오늘부터는 1 이상의 정상적인 콘텐츠 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는 키별로 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론 베이시스가 1.2 이상이 돼야 프로그램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프로그램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억 정도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유독 좀 약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1.48포인트 오른 493으로 시초가 형성을 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 상황이. 일단 1.23% 방금 말씀하신 대로 0.2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계속해서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80선에서 515포인트 사이 어떤 박스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흐름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강력한 어떤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런 박스권 흐름은 제가 보기엔 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480선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대한 어떤 대응 계속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개인들이 한 330억 넘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쪽에서도 지금 개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24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얼마만큼 조금 이겨낼지 여부가 오늘 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마 부분도 조금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침에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벌써 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지금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강한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헬스케어 관련주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동해안 쪽에 어떤 웰빙과 좀 관련된 조금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실버 산업과 조금은 연관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건강 휴양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 공기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이 강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 어떤 휴양단지라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승화명품건설이 강세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역에 어떤 건설사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대선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대선 테마 그리고 유헬스케어 테마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헬스케어 테마 조금 연결시켜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바이오 테마 쪽도 계속해서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선 테마 같은 게 박근혜 테마 쪽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 그리고 저출산 테마 그런 쪽에서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어쨌든 그런 전면에 나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박근혜 테마는 올해 12월까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출마를 하면서 어떤 4대강 테마가 대선 전까지 12월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박근혜 테마도 12월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올 한해 코스닥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또 예견이 돼 있죠. 또 정치 테마주들, 바이오주들, 이번에는 또 헬스케어주들도 막판에 좀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또 초반에 중반쯤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외환 채권 시장 동향도 함께 좀 짚어봐야겠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이 80전 정도 하락 출발을 했군요. 1,158원에 시초가 형성을 했는데요. 움직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부터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요. 어제는 이제 증시가 하락했는데 사실 이 하락의 원인이 주문 실수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1,158원 80전 한 4원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현재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증시에 이렇게 연동되는 이런 장세가 많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이 달러 선물은 5천 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역시나 1,150원대 후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80전 하락한 1,158원에 개장이 됐지만 외국인이 달러 선물 순매도 나오고 있고 주식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오늘 환율은 좀 음봉을 보이면서 1,157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무래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응 물량으로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160원대 저항 그리고 1,150원대 밑으로의 지지석, 지지력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1,150원대에서의 연말 종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1,160원 위에서의 내고 물량이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1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지만 여전히 과도한 하락은 좀 경계해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상황 봤고요. 채권시장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예, 채권 시장은 연말 분위기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104.52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국채 선물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과 20일 이평이 붙으면서 방향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3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국고 3년물이 그동안의 다른 기관물에 비해서 레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3.39%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한 5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따라서 3.4%까지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 위에서는 여전히 대기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3.4% 현재 레벨 선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약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변동에 있어서는 전월보다 높아질 것이다 또는 낮아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뷰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산생에 의해서 펀더멘털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겨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받아볼 텐데요. 매일 유업을 주셨었고 장중에 손절가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았었습니까?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장중에 손절가 18,500원 하회했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은 21선 지지하고 있어서 목표가 21,000원까지는 뭐 볼 수 없겠습니다만 매수가 한 19,500원에서 2만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내일 하면 2011년도 거래일수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사보면 좋을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넥스트 아이입니다. 머신
비전 기술 기반의 외관 검사 장비고요. 이 머신 비전이라는 것은 그 기계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과 판단 능력을 부여한 기계를 말합니다. 각종 초면 제품과 관련 부품의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상업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청합 필름 검사 장비와 BL 검사 장비, 그리고 유리 모서리 깨진 검사 장비, 이건 그 엣지 제품과 부품의 제조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구성 다변화와 신규사업 성장성을 둘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청합 필름 검사 장비는 고객사인 LG화학에 사실상 도중적으로 납품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뚜렷한 경쟁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동사는 그 매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타 그 장비로서의 그 제품 믹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외형 성장과 적절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내년도에 신규 매출이 예상되는 그 LED 도광판 검사 장비의 경우에 국내에는 경쟁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 청광 필름 검사 장비에 이어서 이 주력 제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태양전지와 이차전지 이런 검사 장비와 혈압했던 검사 장비 등의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저가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100억을 전망하고 있고 순이익도 70% 증가한 8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가 1,190원인 상황이고 동사 현 주가는 PL 4배 미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래량 부족 등을 감안했을 때도 현저한 저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동 가능 물량이 약 47% 정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평균 거래대금이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속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머신 비전 검사 장비 관련 기업 중에서는 동사가 최다 연구개발 인력 보유를 한 점도 높은 경쟁력을 우리가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망업체의 검사 장비 이런 시스템 도입에 따른 그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성장세를 둘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좀 해주시죠. 넥스타임 최대 주가를 보면 좀 강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12월 22일 신고점 형성 이후에 지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4일째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 2,100원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고요. 목표가는 7,500원까지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 현재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넥스타이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4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저조한 거래량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택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적은 거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83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다소 키운 상태입니다. 13포인트 하락한 182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444억 원, 외국인은 259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57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1포인트 오른 49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다소 키운 상태입니다. 2포인트 상승한 494.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4억 원, 기관은 12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47% 하락한 106만 8천 원에, 포스코는 1% 약세 보이며 3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대 약세 보이며 2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14% 하락한 26만 500원에, 한국전력은 0.5% 하락한 25,650원에, KB금융 역시 약보합권에서 3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35% 상승한 14만 4,500원에, 하이닉스는 0.24% 상승한 2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6%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76% 상승한 34,600원에, 메디포스는 3%대 강세 보이며 17만 5,600원에, 안철수 연구소 역시 3%대 강세 보이며 1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0.3%대 강세 보이며 3만 550원에, SFA는 0.16% 상승한 6만 1,3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는 1.56% 상승한 7만 1,700원에, 3S는 2%대 빠지면서 2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2.3% 상승한 2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장 가장 큰 이슈는 배당락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배당락에 따른 하락 역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만회가 됐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배당락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리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부터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까요? 일단 그 해외 시장 같은 그 이야기 먼저 하면 예. 사실 뭐 하루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하루 쉬었다가 어저께 반짝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미지근하게 끝났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원자 시장도 그 약간 뭐 그런 잠잠한 시장이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유럽 쪽은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이탈리아가 오늘하고 내일 거쳐가지고 한 85억 유로 정도 그 국채 입찰을 합니다. 3년물하고 10년물 하는데 시장의 관심도 사실 지난주에 스페인이 56억 유로 정도 국채 발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 뭐 발행이 미달한다든지 그런 사태는 좀 안 생기고 약간 이번 이탈리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죠. 10년물 금리가 어떤 7%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모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장중한테 7% 넘어갔다가 뭐 종가 보니까 6.889%로 마감을 했는데 예. 실제 이런 리스크가 조금 갖고 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여타 국가보다 7% 넘어가면 뭐 구제금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뭐 국채 발행 금액과 함께 이탈리아의 어떤 그 10년물 금리 동향에 주목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유럽 이슈는 메르켈 총리도 1월 5일까지 확실히 놀러 갔기 때문에 1월 다음 주 이후부터 조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미국 쪽 사실 어저께 뭐 다시 한번 오바마가 부채 한도 1,000억 달러까지 건접했기 때문에 1,200달러까지 조금 더 30일이네요. 정액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게 되면 사실 4개월 만에 다시 나왔죠. 8월 달에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S&P에 한 방 얻어 맞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바마가 지금 그 미국의 부채 한도 1,000억 정도 더 증자해야 된다 이야기 나왔는데 의회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15일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고요. 표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증액하는 거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자동 증액됩니다. 근데 약간 뭐 오랜만에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좀 체크해 보겠다 말씀드리겠고 미국이 워낙 재정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한도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도 마이너스 한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로는 됐지만 큰 뭐 영향은 없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예. 문제는 국제 유가죠.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 WTI가 한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오랜만에 100달러 넘어섰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적인 제재 움직임이 서방 국가에서 들어가고 있고 이란 측면에서도 늘 망설여지만 지도에서 살펴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중간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30% 이상이 그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란이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죠. 우리 이거 막아버리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측면에서도 그거 막아버리면 자국 경제까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란을 둘러싼 핵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 간의 문제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 즉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오늘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어제 장 사실 저는 그 어제도 좀 장이 이상했죠.
뭐 사실 김정은 사망설, 뭐 북한에 또 중국이 북한 파병한다는 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선물 시장에 어떤 투기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상당히 거래대금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어제 거래대금도 코스피가 한 4조 3천억, 뭐 코스닥이 3조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이 다음 주 이제 해가 바뀌면 정상적인 자리를 좀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어제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주문 실수가 어떻고 조작된 통정 매매는 어떻겠습니까? 하면 시장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시장을 어떤 불안해한다는 것도 그런 면을 좀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그 수급이 좀 어제까지는 꼬였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거래대금 증가도 앞으로 보셔야 된다. 오늘 같은 장도 뭐 지금 오늘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내일까지는 다음 주로 접어들면 거래량과 함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지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것 자체가 어저께 같이 현물시장이 조금 삐거덕 그러다 보니까 파생 세력들이 약간은 글쎄요, 그래서에서는 주문 조작이 아니라 주문 실수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짜고 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어제같이 파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현상 나오고 나면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굉장한 손해가 있었겠어요. 일단은 그런 어제같이 오면은 손해를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선물 지수가 순간적으로 235포인트 찍고 5포인트 올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선물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그 큰 밴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절하고 또 밑에 하방에 베팅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칭 말로 파생은 하우스만 돈을 번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죠. 파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밴드가 좁다 보면은 상당히 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어제같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5,000개 때려가지고 장이 내려갈 때는 약간 패닉 장세가 나오죠. 근데 한 가지 뭐 유의해 두실 거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파생이 좀 활개를 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로 접어들면 다시 한번 파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 동향하고 프로그램 매물 추이를 좀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베이시스가 0.75인데요. 이론 베이시스가 2를 넘어가야지 좀 정상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었고요. 예, 증권시장도 연말을 맞아서 좀 비수기입니다. 거래 대금도 한산한 분위기고요. 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뭐 대변수 같은 게 잘 뭐 다 짚어주셨으니까 예.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금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아시아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글로벌 펀드들이 일단 올해 어떤 매매를 다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차적으로 어떤 올해에 대한 어떤 그 매매가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넘기고 내년에 어떤 움직이겠다는 그런 액션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래 대금도 너무나 적고요. 그리고 미국 현재 어제 저녁에 다우 증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너무나 적은 거래량이고요. 현재 외국인들 295억 정도 매수, 그리고 개인들 647억 정도 매수, 기관들 75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볼 때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HTS에서 어떤 투자자별 매매 등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어제와 좀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쪽에서 어떤 배당락이란지 그리고 어저께 조금 미국 증시가 조금 고점에서 한 58% 정도 밀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하락 출발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볼 때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오늘 쪽에서 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항상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게 김정은 사망설, 그리고 어제 실제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김정은 사망설이라든지 중국의 파병설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그 시장을 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시장을 보실 때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되기 전에 선물 시장이 먼저 상당히 크게 흔들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외국인 쪽 선물이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은 어떤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주식을 10년, 20년 많이 하신 분들 상당히 계시겠지만, 개인들이 어떤 한순간 짧은 시간에 대량의 선물 매도를 때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핑계로 삼아서 변동성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그런 앞으로도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침착하게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아래쪽에서 조금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든지 아니면은 조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태근 전문가는 이유 없이 장이 빠질 때,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안 팔 때, 이럴 때는 개인들이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좀 남아 계신가요? 뭐 일단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뭐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크다란 전략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배당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과 함께하는 네오스타즈 연결해서 오늘장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기업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원 차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약세입니다. 1826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보합의 영향으로 15포인트 하락한 182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9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마지막 주에는 완만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배당 투자를 노린 자금 유입이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제는 장중 북한 루머로 출렁이긴 했지만 금일은 약세로 시작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장 흐름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평판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업체인 세미시스코입니다. 예, 지난달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 업체지만 기술력은 세계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후에 11년간 창업 첫 해를 제외하고 10년간 흑자 무차익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등 업계에서도 높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특허 기술이 무려 100여 개일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플라즈마 검출 장치는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미세 진공 리크 검출 장치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순종 대표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는 물론 중국 BOE사 등 글로벌 LCD 패널 업체에 장비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올해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사셨던 분들이 참 재미를 많이 못 봤었는데요. 세미시스코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거든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내년 이후 성장을 자신하는 것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아몰레드 신규 투자 증가와 중국 BOE사 등 중국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흐름은 국내에서는 LCD에서 OLED로의 재편, 국외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평탄도 검사 장비에 사용된 원천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응용 분야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제품은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초정밀 광학 기술을 이용한 웨이퍼 검사 장치 등도 연구 중으로 신제품이 기존 제품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당사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세미시스코 실적이 좋아지려면 내년도 LCD, LED 수요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매수가도 말씀해 주세요. 네, 현주가는 PER 4.9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상장 첫날 11,650원을 고가로 계속 주가가 내리막을 걸어왔는데요. 최근 차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7,000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업종별 투자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먼저 오늘장 지금 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 쪽으로 보시는지요? 예, 오늘은 저는 이제 코스닥 쪽에 원래 제가 그래서 담당인데 예. 담당이라는 건 좀 그러네요. 그래서를 많이 다루는 코스닥 예. 테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그 코스닥에 개인들의 자금이 너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그 힘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테마 이제 어찌 보면 개인 투자분들 테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테마는 계속 잘 될 겁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한 12월 달 접어들어서 연말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테마가 좀 있죠. 한 8, 9월 달 잘 갔던 대표적인 테마 중에서 SM이라든지 JYP 엔터처럼 디지털 음원 관련주가 좀 많이 떨어졌다 말씀드렸고 종편 12월 1일 날 이제 종편이 개국을 했는데 종편 관련주도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한 200억 정도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그 기관들이 많이 디지털 음원이라든지 종편 좀 많이 올렸었는데 12월 달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SM이라든지 JYP 엔터 관련해서 디지털 음원 관련 테마들은 내년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기약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종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정치적인 색깔도 좀 끼어 있죠. 뭐 어떤 그 언론사에 대한 특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지금 뭐 SBS 측에서는 이제 종편 시청률 모니터링도 안 한다 할 정도로 지금 단 한 번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수 수자리를 시청률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편 관련 컨텐츠 종목들도 좀 약세다.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은 뭐 IHQ라든지 일부 종목 잠깐 반등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체력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조금 디센딩 되고 있다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그 IT 10월 이후에 IT 스마트폰, IT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멜파스라든지 파토론 이런 종목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비슷비슷 소리 소문 없이 빠지면서 20-30%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107만 원에 있다고 무조건 스마트폰 관련주나 태블릿 PC 관련주가 가는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결과론적으로는 개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관 수급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 자체가 12월 달 접어들어서 좀 빠지고 있다. 그런 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제 조금 오른 테마 중에서 요새 보면은 그 약간 주목되는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봇이죠. 로봇 같은 경우 어저께 보면 유진 로봇이라든지 동부 로봇, 뭐 로봇스타, AD칩스, 오늘 ED 같은 종목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로봇은 사실 어저께 나온 최근 보고서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 자체가 3년 평균 한 50% 급성장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로봇 청소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17만 대 정도가 팔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데 제가 로봇 청소기 이야기 잠깐 하면 그 유진 로봇에서 만드는 로봇 청소기는 브랜드가 아이클레버입니다. 제가 뭐 쇼핑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8만에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고가예요? 예, 좀 고가죠. 제가 근데 좀 써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호불호가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로봇,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대충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로봇 청소기 시장 실제적으로 LG전자가 50%를 참여하고 있고 삼성이 한 30%, 남은 20%를 중소형사들이 조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홈쇼핑에서 많이 세일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뭐 유진 로봇에서 나간 아이클레버가 LG나 삼성처럼 잘 나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유진 로봇이 이제 그 직영부에서 주관한 뭐 2011년도 세계 1주 상품에 선정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강세를 갔다는 거. 사실 많이 알겠지만 연말 되면 이 표창 붙이는 거 많습니다. 무슨 어디 주관해서 뭐 2011년도 무슨 대상 그거 다 어떤 서로 자기들 간의 피지가 엮여 있죠.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동부 로봇이나 로봇스타 이런 종목들은 청소기 쪽이 아니고 산업용 로봇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올해같이 테마가 좋았을 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내년 테마 잠깐 제가 좀 유명한 걸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나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총선과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테마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 가지 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처럼 어떤 정부 뭐라고 그러죠? 캠프에 연동된 테마도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보와 엔젤입니다. 노인복지와 애들을 위한 테마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유헬스케어도 결과론적으로는 노인복지와 상관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인 테마도 연계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디 인명 엮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가다가 많은데 증거적으로 어떤 캠프에서 나오더라도 노인과 애들은 선거 공약에서 무조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보면은 유헬스케어 관련주 지금처럼 미트컴퓨터 인성정보 지금 갑자기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대장은 항상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지켜봐 달라 말씀드리고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맹이들이죠. 0세에서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애들 저출산을 위해서는 솔직히 애들 내입하는 보령 메디앙스는 아가문 컴퍼니보다는 실제적으로 애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 오로라든지 예림당 이런 완구업체나
유아 교육업체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니까 같은 테마라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되는 쪽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시장에서는 사실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를 가장 저출산 관련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애 저출산 그 작년한다고 갑자기 안 놓던 애 많이 나가지고 애들 메리아스 많이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는 펀더멘탈은 같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조금 그 지금 시장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자결제 테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 다날이나 모빌리어스,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늦게 스타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결제 관련주가 지금 가장 그 크는 영향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나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모바일 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중하반기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다가 최근 1, 2달 내에 갑자기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계속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정리하면 내년 테마는 크게 결국에는 대선과 바이오는 계속 간다. 엔터나 게임을 조금 칠 수 있다는 데 정리하시고, 대선 쪽에서는 아무래도 유헬스케어나 엔젤 산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규 IT 테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전자결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년에 좀 튈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나 실으면 좋겠습니까? 테마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표현을 예.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드리는 말씀이 한 자산의 30%, 40% 이하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가면 50% 이상 가는 목표를 하는 게 테마주 매매이기 때문에 약간 저레버리지로 하셔야 단기적인 파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가장 갑자기 일주일 만에 대북 송전 테마주도 한 70% 낮지 않습니까? 광명전기 이런 거 좀 체크하시는데, 사실 큰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세가 실제적으로 3, 40% 난다 그래도 수익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항상 저레버리지를 하시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빼먹었네요. 대북 테마도 좀 계속적으로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테마라 말하면은 남북 경협, 어제 현정은 회장이 그 북한 갔지만 경협보다는 오히려 가스관 관련주, 어제 뭐 포스코에서 지분 투자한 스틸플라워 같은 게 있겠죠. 가스관 관련주나 아니면은 대북 송전. 어차피 북한은 식량난과 함께 전력난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대북 송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워낙 급등한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테마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과 등을 짓는 종목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뚜렷하게 뭐 그 집중을 할 만한 업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일단 뭐 배당락까지 그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잘 버티던 통신업종도 오늘 배당락을 맞으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당락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배당락일을 맞아서 고배당주들이 좀 일제히 급락이 나오는데요. 네. 주가가 좀 싸 보이거든요. 사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그거는 종목마다 뭐 그 아까 하창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그때 다른데, 일단 요거는 그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 주가 싸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 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 올해도 한 6% 정도 배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이제 4.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싼 건 맞습니다. 근데 요 종목이 그 작년에 그 배당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작년도 마찬가지로 12월 28일 날 배당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배당락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4.9%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주가가 분명히 이때도 싸 보이는 건 맞지만 배당락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통신주인 SK텔레콤 SK텔레콤도 조금 그 마찬가지로 고배당주자 한 6% 배당을 하는데 이 종목도 현재 5.9% 정도 배당락을 맞았습니다. 그 작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작년에 배당락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접근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동적으로 나온 그 매도 종목이 통신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KT를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LG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배당락 이후에 어떤 그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꼬이게 된다면은 배당락 이후에 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죄송합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말씀 한번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한 종목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배당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잠시만 좀 같이 보시면은 한국셀석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 정도 배당락을 맞았는데 이 종목을 한번 내년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배당락을 맞고 난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 흐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셨듯이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4%, 15%였던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은 똑같지만은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 배당이 한 8%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한 8% 배당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그 종목을 달리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회복을 해준 종목이 있고 안 해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작년 흐름 그리고 재작년 흐름을 보시면서 조금 차별화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업종 얘기를 조금 연속해서 말씀드려본다면은 일단 뚜렷하게 어떤 그 집중할 수 있는 업종이 좀 부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좀 건설업종이 조금은 눈에 띕니다. 건설업종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GS건설, 대림산업, 뭐 삼성물산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과 어떤 대우건설의 흐름이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조금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당연히 뭐 수급이 좋은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 이제 끝없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본다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두 회사는 리비아에 상당히 어떤 그 건설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리비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리비아의 어떤 재건에 대한 어떤 수혜가 2012년도에 좀 예상을 하면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종 그 건설회사들이 이번에 리비아 사태를 좀 받게 되면서 중동에서 지금 현재 조금 그 중아시아 그 서남아시아라 해야 될까요? 저쪽에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해서 어떤 그런 좀 카스피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수주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주 쪽으로도 어떤 태평양 남단 쪽으로 지금 현재 그 어떤 모멘텀을 다시 한번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그런 부분도 2차적인 모멘텀이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이유는 어떤 리비아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이 좀 아닌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그와 반대로 좀 걱정되는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그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어서 1,096억 정도 IT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IT 업종을 1,096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화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836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1,096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836억 거의 뭐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적인 부분은 어떤 배당에 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1,000원 정도 배당을 할 때 한 8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시가 배당률보다는 어떤 배당 금액에 의한 어떤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한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승자는 외국인인 것도 배가 아픈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배당금을 많이 챙겨간다니까 또 배가 아픕니다.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좀 들을 텐데요. 내년도에 오를 만한 테마주들을 오늘 좀 정리를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하창봉 팀장님. 좀 전에 그 말 들으면 정말 한 종목 담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수익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주실런지요? 고수익 누리면 좋죠. 근데 오늘 종목은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렇게 뭐 팡팡 많이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예상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은 뭐 실버 관련주라고 분류가 될까요? 실부 관련주라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임플란트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한번 몇 번 다뤘던 종목인데 사실 많이 못 내려갔죠. 예전에 한 2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그러냐면 IPO를 2007년도 했는데 실제로 200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는 한 260억 그리고 2009년도 160억 작년은 130억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죠. 왜 감소했는지는 많이 아실 겁니다. 왜 임플란트의 가격 자체가 내려왔고 또 하나가 유수히 많은 경쟁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오스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치과 가보면 오스템 외에도 국내에 유수히 많은 그 임플란트 관련 회사들이 이쪽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007년도 IPO 멋지게 하고 나서 이후로 힘 한번 못 썼는데 올해부터는 흑자가 조금 예상된다. 실적이 좀 돌아선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올해 예상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가셔야 되고 국내에서 이렇게 캐파가 많이 좀 점유율이 뺏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 매출이 한 20% 정도를 해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다 할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그 돌아서는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쪽에 좀 진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점유율이 깎였던 부분은 해외에서 한번 만회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뭐 조금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겠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떤 이런 내용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실적 돌아서는데 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래서 이게 보통 평소 거래량이 한 5만 주 미만이 전후기 때문에 저희 호가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약간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12,500원 밑에서 저는 매수가를 좀 권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조금 짧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번 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그 실적 잘 나오는 스몰캡 하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국내 유일의 어떤 그 이산화티타늄 그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플라스틱 원료보다는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조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은 회사 내용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실적도 좀 현재 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잘 나오는 회사라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1차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좀 주가 흐름이 현재 박스권인데 17,000원이 지금 하단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2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이어서 한번 매수 종목을 매수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정도 되는 17,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기적으로 잡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21,000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총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을 정태근 전문가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